오늘은 대한민국에서 내 집 한 채가 갖는 진짜 의미는 뭐냐? 여러분들이 내가 집을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제가 잘 알고 있죠. 그게 뭐냐? 지금 살까 말까 고민이실 거예요.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 집 마련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지금 살까 말까 고민인 걸 넘어서서 그러면 어떤 집을 샀을 때 좋은지를 제가 내 집 마련 경험자들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되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봤으면 좋은 컨텐츠가 있어서 제가 그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대한민국 노후준비 공식 보고서이고요. 이 내용 안에 노후 생활비, 은퇴 시점, 연금 저축, 부동산 활용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이 직장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노후 준비 되셨나요? 노후 준비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 몸에 두드러기가 막 일어날 듯이 나는 그렇게 내가 이제 막 회사 이후의 삶 생각하기도 싫어. 왜냐면 나 지금 회사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고 회사 이후 잘 모르겠고 약간 하루하루 현생을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먼 미래인 노후 준비까지 내가 뭘 생각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노후 준비라는 게 여러분 안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후 준비가 안 오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 성인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집을 가지고 이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현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2023년에 나 노후 준비 잘 됐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21.2%. 근데 2025년에는 잘 준비되었다 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19.1%로 2%가 하락했죠. 그 다음에 저는요 지금 준비가 부족해요. 이 노후 준비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2023년에는 44.6%, 2025년에는 49.7%가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은 노후 준비가 잘 된 분들은 10명 중에 2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2023년보다 2025년이 노후 준비되어 있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요. 준비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 성인분들이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현실을 우리가 이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실제 대한민국 성인들은 몇 살에 은퇴할까요? 여러분은 희망하는 은퇴 나이가 몇 살이세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서 나 팀장이다, 나 과장이다, 나 대리다, 아니면 나 사원이다, 여러 가지, 아니면 자영업자다, 이런 직책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주변에 있는 분들을 돌아보면은, 내 주변에는 우리 팀장님이 한 50대면 은퇴하더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실제 대한민국 성인들은 몇 살에 은퇴할까를 보면 돼요. 여기 희망 은퇴 나이를 보면은 2023년에 평균 65세, 2025년에 평균 65세를 희망 은퇴 나이로 뒀는데 실제로 은퇴하는 나이는요. 2023년에 평균 55세, 2025년에 평균 56세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원하는 희망 은퇴 나이는 한 65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대한민국 현실에서 은퇴하는 실제 은퇴 나이는 그것보다 10년 더 빠른 55세, 56세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 은퇴 나이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계속 높아져요. 무슨 말이냐? 60대면은 나는 아직 은퇴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나는 70살에 은퇴할래. 자, 내가 70대가 되면은 나 아직 은퇴 준비 안 됐으니까 나 75세 정도에 은퇴할래 하면서 은퇴 나이를 희망하는 것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현실은 50세 정도면 평균적으로 은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10년 빨리 현실에서의 은퇴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 보고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뭐야 이거. 은퇴가 준비된 사람들 거의 없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10년 빨리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네. 자, 그러면 내가 은퇴한다라고 하면 내가 직장을 다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을 영위한다고 하면 나한테 필요한 월 생활비는 얼마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걸 아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2023년에 자, 평균적으로 내가 직장을 관뒀다. 그러면은 내가 일을 안 한다. 그러면은 평균으로 내가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냐라고 보면은 2023년에는 적정 생활비가 369만 원, 2025년에는 평균 적정 생활비가 350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은퇴하신 분들이 조달가는 금액,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면요. 평균을 내보니까 2023년에는 212만 원, 2025년에는 230만 원이라는 겁니다. 즉, 은퇴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 건강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싶고,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싶은 경제력도 뒷받침이 되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해나가고 싶은 것 대비 그거를 영위하는 데 필요한 평균 생활비가 3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 대비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성인들이 평균적으로 은퇴를 하고 나서 준비되는 금액은 200만 원 정도라는 거예요. 노후를 준비할 때 필요한 자금이랑 여러분들이 준비한 현실에서의 준비 상황은 갭이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까지 이제 들어보니까 뭐야? 현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제로 좀 녹록치 않겠네? 내가 이걸 아예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조금은 생각해 봐야겠네? 라는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이러한데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한국이랑 글로벌을 비교해서 은퇴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표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글로벌, 한국 이외의 20대랑 30대 애들은 은퇴는 아직 너무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좀 젊은 나이부터 은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은퇴보다 더 걱정할 일이 많다. 그리고 인생은 너무 짧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비율이 60대에서 70대가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은퇴를 신경 쓰기에는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일과 걱정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라고 생각하는 연령대가 60대, 70대라는 거예요. 60대, 70대 때 내가 당장 은퇴 이후에 이것들을 고민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연령대인 60대, 70대도 내가 지금 걱정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노후 준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인식하고 있지 않아 라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20대, 30대에는 은퇴를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 먼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60대, 70대가 되면은 인생은 짧고 신경 쓸 것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40대, 50대에는 자녀를 키우면서 들어가는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출이 굉장히 많은 연령대예요. 그래서 노후 준비를 막상 생각하기에는 지금 내가 모을 수 있는 소득이 되게 적어지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연령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은퇴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대한민국 성인 비율이 굉장히 높은 데 비해 내가 은퇴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은 그렇게까지 위기의식이나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는 적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계획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동산으로 노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집을 갖고 계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이것을 다운사이징 해가지고 나 이거를 생활비로 쓸 거야.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야 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10명 중에 8명 정도가, 약 8명 정도가 된다는 거죠. 장모님, 주택 다운사이징이 뭐예요? 이 주택 다운사이징이 뭐냐면요. 노후에 살던 집을 줄여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은
아, 내가 젊을 때는 우리 아이를 학군지에 키우고 싶어가지고 분당 30평대에다가 내 집 마련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늙고 보니까 자식들이 어디 갔어요, 다? 결혼하러 떠난 거죠. 엄마 안녕, 아빠 안녕.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떠날게. 그러면은 예전에는 한 방 3개, 방 4개 정도 집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큰 집에서 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당에서 살았다가 나중에 그 영역 안에서 뭐 평촌에다가 다시 20평대로 내 집 마련을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분당 살았다가 분당 안에서 30평대를 20평대로 줄이든지,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나가면서 지역을 변경하거나 30평대에서 20평대로 평형을 옮겨가면서 내 주택을 팔아가지고 내가 지금 매도한 금액보다 싼 집을 매수하면서 그 차액을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게 여러분 주택 죄송합니다. 저 자음과 모음이랑 영어가 약해요. 주택 다운사이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가지고 생활비로 쓰겠다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노후 준비한다고 하면. 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다운사이징 하면서 노후 자금이 나오는지. 40대에 5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40대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5억짜리 아파트를 사고요. 그동안에 이제 아이도 키우고 대출도 좀 갚고 하면서 이 집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 갖고 있다 보니까 2025년에 나이가 들어요. 나이가 너무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어서 60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60대에 내가 열심히 살다가 되돌아보니까 나 여기 내 집이 있었지? 내 집이 얼마지? 라고 보니까 24억이 된 겁니다. 이 집이 5억에 샀는데 24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실제 사례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나중에 60대가 돼가지고 24억 아파트가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노후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운사이징을 고려하시는데 내가 내 지역에 사는 거가 좋아. 그리고 나는 넓은 평형에 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운사이징을 잘 안 합니다. 네, 그래서 노후자금은 노후자금대로 부족한데 이 집을 가지고 다운사이징 하면서 노후자금 만들려는 생각을 안 하세요. 근데 이게 보면은 어떻게 노후자금이 나오냐면요. 24억에 매도를 해서 내가 굳이 나는 30평대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주변에 있는 20평대로 갈아타기를 하는 겁니다. 평형을 줄여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7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고,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 은퇴 이후에 소득이 끊긴 상황에서는 집 한 채는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전월세로 계속 산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그 집에서 나와서 전월세 비용을 만들어 가면서 이사를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소득이 끊긴 상황에서는 전세가 내려가면은 괜찮은데 전세가 올라가거나 월세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거주 안정성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다운사이징을 하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노후자금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17억이 나옵니다, 여러분. 실제로 내가 집 한 채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노후자금이 10억이 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집 한 채를 팔았는데 10억이 나온다고 하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 이 노후자금 17억이 여러분 어느 정도 돈이냐면요. 월 500만 원씩 생활비를 쓴다고 하면은 28년 동안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면은 와, 집은 일단은 좀 있긴 해야 되겠네. 내가 지금 당장 좀 고민이었는데 나중에 직장을 안 다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집은 필요하겠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근데 여기서 내 집 마련을 한다 안 한다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안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왜냐면요, 여러분. 내 집 한 채가 있는데도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아파트는 여러분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실제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 아파트, 아까 김 씨가 여러분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5억짜리 샀죠? 근데 이분은 대출 일으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 그냥 좀 우리 내 집 주변에 그냥 괜찮은 아파트라고 생각하는 거 사야지? 라고 생각해서 2006년도에 2억 4천에 매수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2025년도에 2억 9,500입니다. 아까 그 아파트는 19년 동안 여러분 10억 이상이 올랐는데 이 아파트는요 19년 동안 4,500만 원이 상승해요. 네, 거의 물가만큼도 못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를 사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집 한 채로 노후 준비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여러분들 손해겠죠. 그리고 이런 아파트는 매도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매도가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랑 평생 가야 되는 아파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른쪽 아파트는 뭐냐면은 지방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지방이건 수도권이건 아파트라고 해서 그냥 막 사면 안 되고요. 사야 되는 아파트와 사지 말아야 되는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고 사는 게 중요한데 이 아파트도 2006년에 6천만 원이었는데요. 지금 2025년에 9천만 원입니다. 와, 자모님 아파트인데도 1억이 안 되는 게 있다고요? 그럼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사야 그 집 자체가 노후 준비 자금으로 쓸 수 있을 만한 디딤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19년 동안 3천만 원밖에 상승을 안 해요. 19년 동안 여러분.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내 집 마련 꿀팁은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중요한 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가장 좋은 입지를 매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입지라는 거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서울이거나 아니면 서울 강남에 가까운 지역, 그죠? 그 다음에 한강이랑 가까운 지역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가장 좋은 위치에 내 집을 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대출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을 없애는 게 중요해요. 물론 당연하죠. 영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감당 가능한 대출을 일으켜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게 구해줘 월브에 나와가지고 내 집 마련 관련해서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드리면은 댓글에 자모님 이분한테 4억 대출을 끌어서 내 집 마련 하라고 하면은 너무 감당 불가한 거 아니에요? 너무 대출 많이 끌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댓글이 달려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게 지나친 두려움인 건 아닌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도 10년 전에 1억 3천 정도 대출을 끌어서 내 집을 샀어요. 근데 그때는 1억 3천 대출 끄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무섭고 두렵고 약간 빡빡하게 살아야 되는 게 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그 집을 나중에 팔고 다시 이제 내가 내 집을 좀 더 좋은 입지로 갈아탈 수 있을 때 대출을 또 한 4억 정도 일으켜가지고 다시 집을 샀거든요. 근데 이 집이 자산 상승도 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지역이다 보니까 나 이제는 내 집 마련하기 진짜 잘했네 라는 얘기를 제 아는 분이 실제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행하기 전에는 굉장히 두렵지만 내가 정말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의 대출이 얼마일까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오히려 대출을 적절히 활용해서 여러분들 자산을 불리고 노후 준비까지 완성이 되는 플랜을 짜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대출을 더 일으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내 예산에 맞는 집을 고르실 때 적정한 예산이 얼마지? 대출을 얼마 일으켜야 되지? 라는 걸 고민하실 때는 연령대에 맞게 자금 운영을 고려해서 매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30대, 40대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현재 소득을 고려해서 내 집 마련하시되 두 번째는 미래 소득까지 고려해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30대, 40대에는 더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득도 고려하지만 이 연령대는 미래 소득까지 고려해서 대출 예산을 짜보셔도 된다. 그 다음에 50대부터는 사실은 아까 평균 은퇴 나이가 몇 살이었죠? 50. 네, 다 듣고 계시죠? 51세 정도였죠. 51세. 그래서 50대에는 실제로 은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내가 회사를 관둘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돈 벌 수 있는 소득이 일으켜질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매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60대 분들은 소득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한다면은 이분들이 아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운사이징을 고려하시거나 아니면 50대 분들처럼 동일하게 보수적으로 내가 소득 기간이 얼마가 남았지? 라는 것들을 고려하면서 매수하시는 전략이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도 내 집 마련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4가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아니 이거 뭐 집에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막 노후만 얘기하고 막 그러네?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해서 내 노후는 어떠하지? 를 돌아보시는 계기를 만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라이브를 하는 이유, 월부에서 이렇게 라이브를 계속 하는 이유가 내가 여태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보는 사람들이 실제로 반드시 올 수 있는 노후에 대해서, 그리고 직장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노후는 여러분 안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계기로 고민해보시고 실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이 어떤 계기가 없으면은 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 조금만 더 빨리 알았다면. 내가 빨리 알아가지고 시작해봤다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아쉬움을 여러분들이 남기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에서 얘기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아, 내가 정말 내 집 사는 거를 좀 준비해보고 싶다. 이제는 내가 좀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마음이 먹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라이브에서는 다 담지 못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더 늦기 전에 자모님 저 시작해보고 싶어요 라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저 역시도 제가 30대에 실제로 투자를 시작을 했었는데 30대에 시작할 때 노후가 그렇게 가까이 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내가 뭐 직장을 관두는 일이 생길까? 나 진짜 60대에 뭐 은퇴하면은 그때 뭐 연금이나 이런 거 받아가지고 살지.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족들이 아픈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거 뭐야? 누군가가 아프거나 누군가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던 회사가 잘못된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대비되는 게 하나도 없네. 준비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네. 라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그 다음부터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고 힘들고 현생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되게 어려우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올 수 있는 지금부터 내가 일할 수 있을 때에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